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0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08일입니다. 어제 누굴 만났는데 1000일 넘었다고 밥을 사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한번 다시 밥 먹는 날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없었습니다.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밥 사드릴게요. 네. 오늘 22페이지죠. 의식지도 해설 22페이지에 중간에 자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할 차례죠. 음,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높은 에너지 장에 몰두하면 자신이 진화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저는 의식지도 최상위에 있는 음악만 듣고 그런 책만 읽을 거예요. 라고 제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수준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너희보다 더 거룩하다는 영적 에고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스스로 그 오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건 더 높고, 그러니까 상대성을 요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가난해. 그럼 부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준이 저기가 높아라고 하는 거는 낮다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면 스스로 그 오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자체가 그냥 존재하고 있음, 의식임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높다 낮다 하는 것조차도 오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특별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고는 특별해지는 걸 좋아하고 주의를 끌고 오는 것, 에고 자체가 주의잖아요. 주의를 끌고 오는, 그쵸?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특별해지는 것도 좋아하고 에고는 난 여기 있고 너희는 저기 있어라고 말합니다. 벌써 난 여기 있고 넌 저기 있어가 분류시켜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의식 지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도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정직해지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직해지면 지금 현재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결점에 대해서 정직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저절로 의식지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 미팅을 하는데 제가 저의 어떤 한계를 봤다면서 얘기를 하니까 한계를 봤는데 어떻게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결점이 무엇인지 한계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그냥 나는 큰 사람이다, 무한한 이렇게 마지막에 외우듯이 외치기는 하지만 그때 안 외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것도 외쳐야 되지만은 근데 진짜 나의 결점, 신념, 내가 가로막고 있고 한계를 짓고 있는 그 신념, 그거를 찾았을 때 그 신념을 어떻게 여기서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선생님은 그 한계에 대한 결점에 대한 것을 요새 정말 너무도 어제도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재밌는 거야. 너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이 에너지나 의식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저렇게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저 방법은 선생님이 이 세상의 이 에너지 파동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야 풀려나고 이렇게 해야 좋아지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런 아마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데가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볼 때. 어제 방법도. 그걸 이제 알아듣고, 그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듣고, 이제 실천하는 거. 알아들어야 일단은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 실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실천하는 거.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자꾸 와닿죠. 어제도 계속 얘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저항하는 거를 다 느껴주고, 그 원하는 것도 다 느껴주고, 그럼 그것만 남는다. 원했던 그것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절로 의식지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아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걸요? 저는, 야, 이게 진짜 정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알려주실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실천하는 거고, 어제도 조금 알려주셨던 방법들, 전에도 알려주셨는데 어제도 알려주셨던 것들이 이제 6월 10일, 11일 날 시크릿하고 연결돼서 이제 더 풀어주시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조금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쵸? 어제 다 들으셨나요? 다 들으셨죠? 예, 실천하는 것만 있는 거지. 그쵸? 실천해야 돼요. 근데 데이브는 단 한 번도 저는 깨달은 스승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달았다고 말씀은 하진 않았지만 그 의식 그 수준 자체에서 살고 계신 것들을 이제 뵀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가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데이비드는 매우 겸손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고 다른 누구보다 나는 낫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존재했던 바를 나눌 책임, 같이 나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 존재한 것에 대한.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세상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그냥 책임이 있다는 것. 그냥 아는 거죠. 져야 돼, 말아야 돼, 이거보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그 상태에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높은 수준에서는 자신을 선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높은 의식에서는 자기 자신을 선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브가 의사로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답례로 커피 한 봉지만 주면 됐습니다. 데이브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커피를 모두 처리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으셨으면 2년 동안 커피를 처리하죠. 데이비드를 추모하며 이 책을 바칩니다. 데이비드의 삶은 인류의 향상을 위해, 인류의 향상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한 멋진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여정의 도움을 발견하길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데이브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길은 곧고 좁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수잔 호킨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가 설립한 영성연구소 대표님, 수잔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아니, 앞에 이렇게 그 머릿말 읽는데 이렇게 좋아요. 그쵸? 저는 머릿말 읽는데도 참 좋으네요. 네. 그다음에 24페이지 들어가면요. 호킨스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저는 박사님과 그분 댁에 앉아서 선반 위에
길게 꽂힌 그의 저술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신께서 저 모든 책을 쓰셨는데 어떠신가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책들을 제 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것을 쓴 것은 개인적 자아가 아닙니다. 신께서 마음을 두루 살피시다가 생각하고 잊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찾은 것입니다. 나는 비어있는 공간, 즉 통로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여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바이올린과 같았습니다. 바이올린 스스로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연주되어야만 하지요.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속처럼 너무 시끄러워요.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셨다.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걸 그만두셨어요. 생각을 제가 이제 이번에 아프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더 빠른 시간을 내려놓더라고요. 그저께 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와요. 아, 그래. 뭐, 의식 안에서 알아서 해결되는데. 신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뭐 나는 신성인데 뭐 하면서 있잖아요. 백성이가 아니라 신성인데 뭐 하면서 있죠.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조금 빨리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뭐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생각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아직도 생각에 빠지죠. 근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뒷골이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빨리 조금 전보다 조금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다고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꾸 내려놓으려면 신념, 그렇죠? 신념, 느낌, 감정. 그래야 생각이 자꾸 놓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느껴지는데 생각들은 왜 그런지, 감정은 또 스탑해야 되고, 어제는 왜 저 사람은 자꾸 느낌을 느끼라 그러고, 저 사람은 느낌을 없애라 그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람마다 틀리다고. 너무 감정을, 느낌을 꼭 집어넣은 사람은 느낌을 꺼내 올려야 느낌을 해소를 시켜줄 것이고, 그죠? 꺼내 올려야지 해소를 시켜주잖아요, 느낌이. 느낌은 해소를 시켜야 돼, 느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본인 걸 내놔라. 왜 남의 거 가지고 물어보냐고. 본인 거를 내놔야 선생님한테, 그래야 본인을 이제 맞춰서 처방을 받는 거다. 그랬더니, 본인은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면 내놓으시겠죠, 뭐. 네. 그래서, 그, 나의 생각은 시끄럽다라는 거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자꾸 신념을 찾고 재맥락하고 해야죠. 네. 그래서 데이빗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천재성과 겸손함이 드물게 결합된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성과 겸손함이 드물게 결합된 경우다. 잘 없죠. 왜냐면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의식이 천이 넘어가신 분인데 드물죠. 예. 그래서 박사님의 삶은 비범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누가 생각이 전혀 없는 빈 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빈 마음을 박사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부적응자라고 말씀하길 좋아했습니다. 부적응자. 깔깔깔깔 웃으실 때 완전 그냥 소년 같으시잖아요. 그죠? 부적응자예요. 적응이 못해, 부적응자. 언어,
유희였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맞아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부적응자 중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영적 경험들을 통해 개인적 자아가 사라져버린 이후 개인적인 자아가 사라진 거죠. 에고가 사라진 것. 특정한 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라진 거예요. 개인적인 자아가. 자꾸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고 하다 보면 이 개인적인 자아가 사라지는 때가 더 오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개인적인 삶의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은 2003년 순수지성과학연구소에서 현존 그 자체만이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종일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현존 자체만이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할 뿐입니다. 현존. 야,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이신데, 그쵸? 이 순간에 그냥 현존 자체만 존재할 뿐이다. 엄청난 거예요. 의식 자체의 그 존재만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부연 설명을 못하겠어요? 네. 그분은 인칭 대명사를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체 때문에 현 시대에는 그분의 저서가 특이해 보이지만 이는 역사에 나타난 신비주의자들의 표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아니죠.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그런 분들의 표현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독자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책에 나오는 특별한 발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하므로 저자와 저자의 트레이드마크인 의식 지도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하겠습니다. 트레이드마크, 의식 지도. 키스 박사님이 의식 지도에 대해서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저 의식 지도가. 그래서 어쨌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도 내 의식을 올리면서 높이고 또 계속 각성해야 되죠. 내가 어디에 이렇게 있지? 자꾸 나를 각성하는 지도로 봐야,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는 거죠. 알리면 너무 좋죠. 어제도 처음 만난 분이 계신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되게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호킨스 박사님에 대하여. 호킨스 박사님은 1927년 위스콘신에서 태어나 대공황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성공회를 종교로 가진 가정이어서 박사님은 복사로 봉사하며 소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은 영적 경험들은 종교적 맥락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전에도 얘기하시잖아요. 진정한 그 종교인보다 신앙인이 되라고. 그렇죠. 종교인보다 신앙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인 경험은 그 종교 밖에서 높은 의식에서 경험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종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3살적 작은 짐수레에 앉아 있을 때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알아차림. 이건 전업에 이제 여러 생을 사시면서 의식 수준이 이제 그만큼 전업에 공부했었던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리신 거죠. 존재에 대한 거. 그래서 어린 시절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박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완전한 어둠과 망각이 있었는데 불현듯 그것을 쪼개는 거대한 빛이 나타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것을 알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박사님은 자신이 전생에 신심이 깊은 소승 불교도승이었고 무를 궁극적인 영적 목적지라고 믿었으며 무, 이거는 엄청 높은 800대가 넘는 단계에서 깨달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영적 목적지라고 믿었으며 공에 이르는 부정의 길을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긍정적인 영적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육체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곧바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라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 전에 맞닥뜨린 무에 대한 전부임의 역설이었고 수십 년 뒤에 풀지 못했던 고도의 앞선 영적 관문, 박사님은 반대 쌍처럼 보이는 것의 맞닥뜨림을 묘사할 때 또 다른 단어로 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난제라고 그래서 영적 관문이었습니다. 공예에 대한 가르침은 박사님이 영적 열망자에게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입니다. 공에 대한 가르침. 선생님도 가끔씩 가르쳐 주세요. 곡 막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듣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지? 소리는 들리네. 이제 이런 수준으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단계를 경험을 하셔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그냥 믿게 되면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되겠다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직접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하신 분 말씀을 직접 듣는 거. 어디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접 듣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니 이런 삶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박사님은 당신 삶의 기이함에 자주 웃곤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아이들은 정말 따분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로 도망쳤어요. 다른 남자애들이 스틱볼을 하며 놀 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주간 오페라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른 차원이죠. 그분은 또한 매우 성실했습니다. 12살쯤에는 지역에서 가장 긴 경로 27km로 신문 배달을 다녔습니다. 간선도로에는 전기가 없었고 주위는 온통 어둠으로 캄캄했습니다. 한 번은 겨울 폭풍에 몰아치고 영하의 돌풍이 불어 박사님의 자전거가 넘어졌고 신문지도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1장에서 박사님이 묘사한 것처럼 박사님은 혹한의 바람을 피하려고 표면이 얼어붙은 길옆 눈더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파고 들어가자마자 박사님은 사랑의 무한한 현존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박사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의 상태를 묘사해 달라고 부탁드리자마자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주저 없이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조바심, 절망 같은 모든 부정적 감정이 사라졌지요. 야, 진짜 경험해 봅시다. 우리는 두려움, 조바심, 절망 이거를 주로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걸 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셨다는 거야. 그죠? 그 대신 뭐야?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며 우리는 이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한, 불변, 영원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랑의 광희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강의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 나의 실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와도 다르지 않았다. 그 현존, 지금 현실의 실상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존재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꾸 에고로서 절망, 조바심, 두려움, 분리감, 경쟁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거. 학교 가면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문화 자체가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막 비교하는데 엄청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그냥 이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이 200 이하의 의식 지도에 있으면서 우리가 200 이상으로 점점 의식 상승하고 의식이 변형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 돈, 진짜 시크릿을 통해서 그 테크닉, 진짜 본질을 앓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 11일 날 초대를 집중적으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네,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네, 한 명씩 초대를 더 하는 거로 한번 해보고요. 우리도 이제 의식이 더 변형되고, 오늘도, 자꾸 행복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운석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